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터 출판사 대표 만해 김성래입니다. 김봉환 한국고전학술연구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안동 김문 유학자의 집안에서 1961년 2월 경북 영덕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대학에서는 IT공학을 전공하셨고 24년간 한자를 공부하며 연구해오고 계십니다. 지난 2018년 환인비귀, 2022년 지어선보, 2023년 하늘의 전령 고지세, 2023년 12월 창세 역사와 문자 창제에 관한 연구 논문을 작성해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에게 제출하셨고, 금년 1월에는 대통령,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등 8개 기관에 논문을 제출하신 바 있습니다. 사람의 사상과 철학, 역사와 문화 등은 압축하여 담을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지식과 기술, 과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 도구는 문자입니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뜻 문자인 한자와 그 한자의 도금이자 한자보다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한글을 가진 천손민족입니다. 한자와 한글의 창제 원리와 법칙을 시흥에서 찾아내서 대흥에서 천부학을 세상에 펼치는 첫날입니다. 귀한 시간 내시어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명진인 소규 김봉환 한국고전학술연구원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환입니다. 네, 멋지게 소개를 해주시네요. 조선이라는 사회가 있었는데요. 그 조선이라는 사회는 자기 동포 8알 이상을 노비 또는 머슴으로 부리던 부패한 사회였습니다. 그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그 서민 사회로 물처럼 섬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삶은 진짜 온전히 버리고 정말 좌충우돌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도포자락이나 신발은 늘 마포 나루에 검은 흙으로 덮여서 늘 그렇게 더러웠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의 인품이나 그분의 언행은 정말 빛나기가 정말 보석과 같았는데 오히려 진흙에 핀 한 송이 정말 연꽃처럼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웠답니다. 그분이 이제 토정 이지함이란 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토정 이지함의 주 활동 무대인 마포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잠깐 이제 토정 이지함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정은요, 보통 이게 정자거든요. 이 정자는 옛날부터 가진 자들의 전행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인 묵객들 또는 권력자들이 놓이는 곳, 그게 정자였는데 이분은 토정이라는 호를 쓰신 게 왜냐하면은 오히려 흙으로 지은 정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서민들이 와서 머물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 쉬었다 갈 수 있는, 농사 짓다 힘들면 쉬었다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을 스스로 제공했다 해서 스스로 토정이란 이제 벼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함, 좌충우돌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었죠. 그 마포 나루의 흙을 갖다가 막 묻히면서 정말 좌충우돌 사셨습니다. 이 갈지자가 정말 왔다 갔다 정말 마포 나루에 그분 자취가 없는 곳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함자는요, 이게 연꽃 함자입니다. 연꽃 함자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인트로로 말씀드렸던 그 말씀하고 딱 성함에 딱 나오죠. 토정이란 말과 지함이란 성함에서. 아니,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왜 이 토정 이지함 선생을 앞에 인트로로 꺼냈냐면은 이 토정 이지함 선생처럼 그 조선사회를 바꾸겠다고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누군가 하면은 대표적으로 신사임당과 율곡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그 사단법인 55,000 율곡 양성 사업단을 발족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개혁 정신을 이어가지고 우리 사회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또는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함께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테고 그럼 함께 하는 사람이 많아야 추진 동력이 생기는 거죠. 제가 그 속에 그 여러분들 초대한 글에 보면은 그 첨부학이라는 첫째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첨부학 종사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그 말쓰레기란 말이 나옵니다. 말쓰레기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대학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용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55,000 율곡 양성 사업단의 율곡이란 말이 나오죠. 제가 요 하나하나씩 오늘 이 시작은 왜 제가 대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 중용 강의를 하려고 하는지, 이 말쓰레기가 뭔지, 첨부학이 뭔지, 요걸 갖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첨부학은 있잖아요. 과거에 하늘로 불리던 곳이 있었어요. 이 땅에 하늘로 불리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우리는 첨부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는 고조선, 또 그 위로 올라가면은 메달국, 또 그 위에 올라가면은 구한,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이제 환국, 이렇게 불렸던 겁니다. 그 첨부가 그렇게 불렸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학문인 거예요, 이 첨부학은. 근데 이 첨부학이 뒤로 가서 성리학, 성리학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주자라는 사람에 의해서는 주자학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또 왕양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는 양명학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그런데 이 첨부학이 그 정확하게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인류 시원 문화예요. 그 문자 문화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특정인이 와서 이 첨부학이란 걸 정립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자체도 극히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조차도 어떻게 뭔가 달리 표현할 이름이 없어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또는 눈빛으로 이거저거 할 정도로 뿐이 사람 언어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어떤 특출한 한 분이 오셔가지고 결국은 인류 문화를 주도하게 되는데 그분을 우리는 이 인류 문화, 시원 문화의 태도라고 합니다. 그분을 그래서 그 옥편에는 천재라고 기록을 해놓고 인류의 아버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물의 화욕을 돕는 근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세운 학문이 결국은 첨부학입니다. 그 첨부학인데 첨부학이 성리학 이름으로 또는 주자학, 그 다음에 양명학 이름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이 주자학이라는 이 부분은 결국은 그분도 대학과 중용을 갖고 이 첨부학을 설명하려고 했고, 잘 모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의 학문을 그 해설들을 그 주석서를 모아갖고 그 집주서라는 책을 만들어내서 이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 마을 쓰레기를 왜 꺼냈나 하면은 사람이든 또는 한 사회든 국가든 반드시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이 흘러가다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다가 몸에 온갖 노폐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사회라는 것도 쓰레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쓰레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일회용 지금 드시고 계신 일회용 컵 같은 걸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회가 병드는 그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마을 쓰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을 쓰레기 때문에 그런데 저 마을 쓰레기라는 이 쓰레기란 말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과연? 궁금하죠? 쓰레기란 말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쓰레기란 말은 이 쓰레기란 말은 이게 요 뒤에 기자는 버릴 기자입니다, 이게. 버릴 기자고. 근데 그러니까 만약 제가 이 학문이 첨부하기 독특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회가 병이 들었건, 아니면 사람이 병이 들었건, 그게 진단이 정확해야 되고, 처방이 정확해야 그 병이 낫고, 사회도 보다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보다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사회가 돼야 사람들의 안락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쓰레기란 말에, 첨부하기 훌륭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쓰레기라는 말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되돌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편을 이 쓰레기란 말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글이란 말이 어떤 의미가 담고 있다고 생각은 여태까지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자를 보면요. 서 곱하기 이가 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음을 겹쳐 쓰는 거는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서를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서르륵, 그 다음에 또 있죠, 뭐 스스로. 근데 설계는 리얼이 들어가 있잖아요. 받침이 붙어 있잖아요. 서르륵, 그 다음에 뭐 또 아까 이야기했던 스스로 하는 것처럼 이거는 마찰 없이 뭔가 자연스럽게 흘러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스럽게 흐르는 상황에 곱하기 2. 근데 써인데 이 써가 결국은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와중에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 없이 저절로 이 역사라는 거는 그렇지 않고 정말 거대한 수레처럼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게 써자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레자는 뭐냐 하면은 물레 아시죠? 물레 이렇게 보면은 그 돌리면서 결국은 실을 하나로 긴 실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물레 아니에요. 그러면 레자는 저게 뭔 말을 하는 건가 하면은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나오잖아요. 뭐 도르래 같은 이런 걸 보면은 그것도 도르래도 같은 자리에서 맴돌면서 뭘 어떻게 그 물체로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 레자가 보면은 그 같은 상황이 물레처럼 반복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라는 말은 그 소리 없이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생겨나는 어떤 그 부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쓰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는 뭐냐 하면은 아까 버릴기 어떤 그 그릇 같은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은 다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기자란 말은 여기서는 그 버릴 기자를 썼는데 이 쓰레기란 말에도 보면은 결국은 그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버리는 게 쓰레기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회가 만들어낸 쓰레기를 버리지를 못하면 결국 그 사회가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버리는 게 쓰레기란 말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잘 버려라라는 말이. 이건 천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마을 쓰레기란 말을 그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신문이 있죠. 삼터라는 신문의 창간호가 우리가 나온 지가 한 8년 정도 됐는데 저 8년 정도 된 저 창간호에 제가 제호 밑에다가 마을 쓰레기 청소란 말을 썼어요.
그때가 이제 마을 쓰레기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했는데, 그때 이 말의 이제 이 시대가 그 SNS 시대가 도래하고 흔히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컴퓨터 하나를 다 손 안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숱한 사람이 지어낸 막말들이 언제 어느 때나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의 확산력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좋은 말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이건 나쁜 말들이 더 확산력이 더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산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말들이 만들어내는 이 쓰레기들 때문에 지금 결국은 이 사회는 그 분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뭐 좌우 분열로 돼가지고 결국 막장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장기판에 비유하면은, 야, 앞으로 그러면은, 앞으로 그냥 무조건 돌진하는 장기판 졸가 같은 지금 작태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좌우가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면 결국은 이 사회는 뭐로 가나 하면은 충돌로 가게 되고, 결국은 서로의 피를 요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 쓰레기를 정돈을 안 해주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그 극단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양보를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역수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도래하는 그 세상을 알기 때문에 결국 뭔가 나서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아는 자의 책임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 쓰레기라는 거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말 쓰레기는 어떻게 청소를 하냐? 아니, 하다못해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같으면 줍기라도 하고 불로 태우든지 빗자루로 썰든지 하면 되는데, 이 말 쓰레기라는 거는 다른 말이 대체해 줄 말이 있어야 되는 게 결국 쓰레기를 청소하는 방법인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말 쓰레기를 정리하는 거는. 근데 좌를 지향하는 사람이나 우를 지향하는 사람이나 내가 봤을 때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똑같은 말들 하고 있어. 상대 진영대 삿대질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주장을 바꾸겠냐고. 절대 바꾸질 않아요. 점점 더 말은 더 흉폭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결국은 압도적 지식 체계를 가지고 결국은 저들의 말을 너희들이 잘못됐어라는 걸 정리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말 쓰레기를 청소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말 쓰레기를 청소하는 경전이 제가 들고 나온 경전은 바로 이 중용과 대학이라는 두 경전입니다. 이게 육아의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시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시키고 그러면은 좌파가 들어보든 우파가 들어보든 내가 주장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바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 대학가 중용 강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가 중용 강의는 제가 이제 3번째인데 한 8년 전에 시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3년 정도 강의를 했고 다 끝냈죠. 종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바로 한국고전학습연구원이라는 이 교육기관을 설립을 하고 또 이제 한 차례 또 강의를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저걸 이제 강의를 하려고 빼들었는데 그게 이제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 강의가 중용과 대학이 어렵질 않아요. 원문을 보면은 그 원문에는 한글이 하나도 없고 전부 원문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해놨냐면은 굳이 해석을 못 달아줄 것도 없었는데 그 해석을 안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오히려 공부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해석이 있으면은. 그런데 제가 나중에 왜 그러는지를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확연히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석해 놓은 그 강의를 주희의 집주서라든가 왕양명의 해석이라든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일반적으로 해석본을 갖다가 거기에 달아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책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희라는 사람은 그래서 주희의 주작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은 자기 생각은 별로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정자, 열자, 노자의 생각들을 긁어 모아서 결국 하나의 책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근데 봤을 때 그분이
그 열자든 주자든 정자든 누구든 공자든 결국은 이 천부학에 대해서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맛도 못 본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공자는 그런 말을 했죠. 그렇게 하늘 학문을 접하고 싶다. 그리고 하늘을 기르는 민족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하늘에 기르는 민족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해석을 거기다 달아놓으면 또 뭐 할 거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들의 해석과 그 다음에 천부학이 말하는 대학과 중용이 뭘 이야기하는지 사서 중에 있잖아요. 제일 입문서가 대학이고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중용입니다. 그 중용 그만큼 난해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들이 중용 강의를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선생님이 이상한 목소리로 그 중용 강의를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중용 강의는 제가 강의하는 거에 비해서 정말 그 입문의 수준도 안 됩니다. 이제 보시면 압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오랫동안 교수님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지금 이제 학자의 길을 걸어오셨고, 그리고 운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이제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참 오랜 동안 이제 배움의 길을 걸어왔고, 또 후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걸 갖고 계실 겁니다. 그건 운파 선생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배운 자의 책임이라는 건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대학 중용에 대해서 난 그러면 앞으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할 거냐는 건데,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55,000 양성 사업단을 설립을 하고 이 사서 오경에 대한 주석서를 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대학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천부학이 천년 만년 이어질 수 있게끔 대학교를 설립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주석서라는 거는 결국은 나 혼자의 생각이기보다는 제가 강의를 하면은 그 강의를 듣고 예를 들어서 한 글자, 이 천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에 대한 각자의 견해 또 있단 말이죠. 그것이 더해져서 새로운 주석서가 하나가 만들어졌을 때 이거야말로 정말 천부학이라는 걸 온전히 싣고 있는 완벽한 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년만년 이어질 교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책을 만들자는 목적도 있고, 물론 그 책이 만들어졌을 때는 여러분들 이름은 청사의 길이 남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대학이라는 중용이라는 책부터 우선 주석서를 만들어내자는 게 이제 목적이고, 그러면 그 주석서가 만들어졌을 때 결국 기존의 책들하고는 완전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책이 읽히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목적은 결국은 지식을 나눔도 있고, 내가 지식을 나눠줬는데 그 지식을 갖고 다시 모아서 완전한 책을 주석서를 하나 만들어내자는 게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말 쓰레기를 정리하자. 두 번째는 주석서를 만들어내자. 그 만들어져서 책이 많이 팔리면은 이건 다 돌려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말 쓰레기란 말과 이 대학 중용은 이제 그런 관계를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말과 그 다음에 하늘 백성들이 사용했던 그런 차원 높은 이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말 쓰레기들을 일소시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1인의 인이 일국 흥인하고 한 사람의 인한 마음이 나라 전체에 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인의 탐려가 한 사람의 어거리진 탐심이 일국 장난이라고 했어요. 나라 안에 난을 일으킨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인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천부학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냈을 때 결국은 나라 안에 전체에 결국은 이 말 쓰레기들을 일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만한 힘을 지닌 학문을 제가 지금 세상에 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율곡에 대한 설명만 하면 되죠. 율곡 선생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사단법인 55,000 율곡 양성 사업단 율곡 양성 학교라고 했고, 저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다는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라고 썼죠. 실제 사단법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관은 다 만들어졌고, 그런데 왜 하필 율곡이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율곡이라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토정 이지함 선생이나 또는 매월당 김신섭 선생이나 실제 사회를 바꾸려고, 부패한 사회를 바꾸려고 그 자신의 안락은 다 버린 분들이에요. 이 율곡 선생은요, 그 가문이 그 오죽헌은 얼마나 부자였나 하면요, 그분들이 그 오죽헌이 그냥 뭐 토지 몇 평 갖고 부려서 머슴들 부려서 뭐 이렇게 그 호시감 살았던 것 같죠. 택도 부절입니다. 오죽헌은 말입니다. 그 가솔들이 100명이 넘었었어요. 그 아무리 농사를 많이 해줘서 100명이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무역을 했던 거예요. 오죽헌 자체가, 오죽헌 사람들이 무역을 하면서 또는 나라간 교수 무역을 한 사람들한테 돈을 대주고, 그 다음에 그 무역을 통해서 이 조선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죽헌 사람들이에요. 핵심 정신이에요, 그 정신이. 그걸 저는 오죽헌 정신이라고 말하는데, 그 외할아버지 이시오노에부터 교육을 받은 그 신사임당은요, 대단한 철학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분은 그 어릴 때부터 벌써 외할아버지 이시온으로부터 특별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벌써 그 없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은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곡을 복중 태아 때부터 벌써 율곡을 혁명전사로 기르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이제 어머니 아들이라는 책을 이제 발표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참 많은 걸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신사임당이 있었기 때문에 율곡이 탄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55,000 율곡 양성 사업단이라는 그 사단법인체의 이름은 사임당의 관점에 그 율곡 양성학교고 양성사업단인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가 바뀌고 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사임당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은 결국 이 나라는 초일 국가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게 그만한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학이라는 것이 율곡 선생의 성학지묘라는 책과 그 다음에 이제 경목요결이라는 책으로 이제 후대에 이제 있는 겁니다. 이분의 신사임당의 철학이 두 책으로 완전히 이제 저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목요결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두 책이 안에 보면은 대학과 중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곡 선생은 이 천부학을 성리학 차원에서 풀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성리학이란 말이 결국은 천부학이란 말하고 똑같이 맥이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조선사회는 성리학이란 간판을 걸어놓고 조선의 그 지정자들은 단 한 번도 성리학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완전 양두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율곡 선생이 그 성학이라는 건 말입니다. 이 성학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아까 천부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천부학이 그 창세 당시에 천재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천재라고 기록을 했고 천재라는 분이 귀이자로 표현이 돼요. 귀이자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양쪽 대륙에서 동서양 대륙에서 마치 귀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분이
그 표현이 귀자고, 그 다음에 이분을 우리는 일대환인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일대환인이고, 입구자는 세상을 정말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리 단위로 정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우리가 역사서에는 신농이라고 나오는데, 이분 이름은 면이고, 마치 인류사에서 얼굴과 같은 사람이란 뜻에서 면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신농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표현을 할 때 입구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제임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그 천재 일대 환인의 서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임으로 표현이 돼요. 천간임자로 표현이 됩니다. 이 세 명을 합해서 우리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이 세 분을 합해서 우리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기 하면은 이 세 분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삼성각이 있죠. 그 절에 가면 삼성각이 있는데, 그 삼성각이 뭐냐면은 이분 세 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뭐 공자, 무슨 노자, 웃긴 소리가 아니고, 이 세 분을 모신 게 삼성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절에서 이 삼성각을 제일 높은 자리에다 모셔놨나 하면은 인류 4대 종교가 전부 이분들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발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인류 4대 종교가 전부 이분들 통해서 발언이 돼요.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삼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갖다 절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에다가 이분들을 모시는 사당을 모셔놓는 거예요.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율곡의 손에서는, 율곡 선생의 손에서는 이 천부학이 성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베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학집요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학문의 맥이 같은데, 왜 율곡이 성학이라고 분이 표현을 못했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천부라는 말이 나와버리면은, 그 천부의 정책은 뭐였냐면, 그 하나의 그 줄기처럼 생각한 사상이 뭐였냐면은, 밑에는 절대 위를 훼손치 않는다. 폄훼하지 않는다. 위에는 아래를 사랑으로 다스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선사회나 고려사회는 무신들이 반란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어거리진 국가였던 거예요. 천부학하고는 맥이 안 맞는 체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학이 다시 살아나는 걸 갖다가, 성학이 다시 살아나는 걸 갖다가 조선의 부패한 왕조들은 제일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부학을 온전히 담은 한자가 왜곡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천부학을 다 담고 있는 한글이 왜곡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성계가 반란을 해서 조선에 다시 세우고, 그 고려를 다 죽였잖아요. 고려 중신들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하도 그 선비사회 반발이 심하니까 하나 허락을 한 게, 그러면 좋다. 한글을 다시 내놓을게. 합의를 봐서 내놓은 게 한글이에요. 한글은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거기에 발표를 했는데도 보면은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시옷이죠. 사람 인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반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원반각이라고 하면 천지인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형이 나오면은 똑같이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한글에서도 시옷은 각을 뜻하는 거고, 미음은 땅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 세종이 발표한 훈민정음에 보면은 그 이런 글자가 나와요. 이런 글자도 나오죠. 그러면 이 글자는 뭐냐면은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람 인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또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끼워 넣기 해가지고 복잡하게 더 훨씬 천부학을 이해를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놔버린 거라고. 지금 이거는 있잖아요.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어이 할 때 이게 10개의 모음이 있잖아요. 모음기호. 모음은 우리가 말하는 십간을 말하는 거예요. 십간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 놓은 거예요. 근데 십간은 그 갑하면은 아까 말했던 청재골, 이 유학을 태동시킨 사람이 청재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뜻하는 글자라고 이게. 그럼 다 있는 거라고. 있는 건데 괜히 중복되게 만들어 놓고 더 복잡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세종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건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율곡을 통해서 성학이란 이름으로 다시 천부학이 나왔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천부학을 다시 그 묘리를 깨쳤고, 그래서 이제 그 율곡이란 사람을 이름을 앞세워서 또는 신사임당이라는 분의 거룩한 이름을 앞세워서 결국은 이 문화운동을 시작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십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 중용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 5월 한 달 동안 전단지도 돌리고 정말 배우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 모아서 또 정말 멋진 책을 만들어내고 멋진 사상을 갖다가 세상에 퍼뜨리고 그래서 이 말세력을 한번 정리를 해버리자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국가는 1등 국가로 나갑니다. 초일 국가로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다툼을 보고만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까? 이 다툼은요, 결국은 서로 피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피가 누구의 피냐면은 내 조카의 피고 내 삼촌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발만 더 나가보면은 다 우리 가족들입니다. 어떻게 내 가족들이, 내 조카가, 서로 이 좌우가 나눠졌다고 해서 서로 피를 볼 수 있는 관계입니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패를 나눠놓고 결국은 대다수 국민들을 장기판 졸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야, 앞으로 나가 그러면 앞으로 나가게 세뇌 교육 시킨 거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이, 아니, 어떻게 민주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말입니까? 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 그죠? 근데 어떻게 그게 시대를 대표하고 한 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걷어내버리자고, 이제는.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서로 내 조카한테 삿대질하고 삼촌한테 삿대질하는 목사라는 자가 나와서 온갖 쌍소리 다 하고 앉았고, 예? 선생이라는 자가 나와서 반대 진영이라고 온갖 쌍소리 다 하고 앉았고, 언제까지 이런 걸 갖다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정리를 해버리자고, 이제는. 그것이 대학과 중용 안에 담겨 있는 천부학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성학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유튜브를 통하고 또는 말로 통하고 내 아들한테, 딸한테 또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야기해 줌으로 해서 뭐가 옳은지를 갖다가 설명해 주면 결국은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는 설명이 끝났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시간은 대학 시간이에요. 그 두 번째 시간이 이제 중용 시간인데, 대학이 어떤 책인가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책을 이명소규라고 썼죠. 이명소규입니다. 소자는 저게 터일 소자고, 규자는 한길 규자입니다. 한길이라는 것은 신장로 있죠. 굉장히 넓은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규가 이게 밝음으로써 큰 길을 튼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책 안에 담긴 그 내용, 밝다는 건 이 책 안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의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가 이명소규예요. 제가 저 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나 하면은, 제가 지금 필사한 책입니다, 저게. 필사한 책인데, 시청 공무원들 이제 한 3년 동안 이제 이 대학 중용 명심보감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럴 때 글자들이 이 한자라는 이 글자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글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주 쓰질 않고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거의 개발제발 그리다시피를 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에 이 글만큼 아름다운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저 공무원들의 그 필체를 좀 다듬어 줄 수 있다라면은, 우리 사무총장님은 옛날에 공무원 하셨으니까 옛날 공무원들은 한자 잘 썼죠. 그죠?
근데 그거 안 쓰니까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필사를 해서 그걸 이제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그 자꾸 눈에 들어오면은 이 글자는 그렇게 잘 써지게 돼 있거든요. 그 결국은 형태를 못 외우니까 글자가 아름답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자를 갖다가 그 여기 보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구성국 예천명체라고 해서 처음에 붓글씨를 배울 때 그 책을 갖고 글 서예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때 써놓고는 엄청 잘 쓴 책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머릿말을 써놓고 난 다음에 요즘 보면은 제 글씨가 이때 글씨가 엄청 쪽팔리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같으면 이렇게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글씨도 세월이 감에 따라서 점점 뭔가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명속이라는 이 책을 써서 우리 저거 학습 동아리, 시청 학습 동아리한테 배급을 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지금 이게 다시 서일 줄은 몰랐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제일 요 페이지를 보시면은 제일 위에 1번이 경이 나와 있죠. 그 경과 경 하나와 경에는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수기치인, 그 다음에 성의정심. 아니. 이 경이 있고, 경 안에는 보면 세 가지 말이 나와요. 자, 오늘 제가 잠깐 써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명명덕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친민이란 말이 나와요. 친민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어지선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흔히 이제 삼강령이라고 합니다. 삼강령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대표적인 이 대학이 말하고자 하는 게 경에는 그 경과 이제 저거 두 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경은 명명덕과 친민 지어지선이라는 걸 갖다가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 요걸 갖다 삼강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요게 나오죠. 수기친, 수기친, 성의, 정신 그런 거 나오죠. 저 8가지가 나오는데 저걸 갖다 8조목이라 그래요. 8조목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학은 저 훌륭한 책이 결국은 삼강령 8조목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거고 이 대학의 출처는 어딘가 하면은 그 얘기라는 오경 중에 얘기란 책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한 부분을 발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지금 이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이 대학이란 책은 누가 쓴 건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공자, 손자, 자사가 썼다. 또는 공자, 제자, 자여가 썼다. 자여가 정자죠. 자여가 정자인데 정자가 썼다. 또는 수탄설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다 그냥 추정할 뿐이고 이 책을 쓴 사람은 청제라고 하는 이름은 거리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오른팔이 없습니다, 이분은. 근데 전쟁 중에 오른팔이 일어서 이렇게 아들 자자해서 한쪽 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쓴 책입니다. 근데 왜 그러는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자여나 아까 이야기했던 공자, 제자, 자여나 자사, 손자, 자사나 이 사람들은 이 책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저기 보면은 대학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정자, 왈, 신목소지하고 그러니까 신목소시하고 십수소지하니라 그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은 정자가 말하기를
예? 열 손가락이 지적하는 것 같고 열 눈이 쳐다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정자가 다 썼으면 굳이 그 한 대목만 정자화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릴 부분들이 자, 명명덕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삼강령 중에 말 그대로 하면 명명덕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고 친민 백성들과 친해지는 것이고 지어지선 지극한 선 요건 장소를 뜻하는 글자죠. 장소를 뜻하는 어조사입니다. 지극한 선에 머물게 함에 있다라는 말인데 이게 삼강령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까지 이 대학 강의를 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해석을 하면 굳이 그래요. 밝은 덕을 밝힘에 있고 제 친민 백성들을 친애함에 있고 제 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머물게 함에 있다. 근데 이걸 뭐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친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덕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명덕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밝은 덕이 있으면 어두운 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암덕은 또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알아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부학이고 이걸 낱낱이 이제 다 정의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의를 해주면은 이 선에 대해서는 부회장님이 서시고, 그 다음에 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서시고, 또 친에 대해서는 또 선생님이 서시고, 그 세 분들 다 이걸 서시라는 이야기. 제가 이제 강의해드리는 걸 갖고 토대로 해서 글을 서시라고요. 그 중에 잘 쓴 글을 발췌를 해서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천부학이 세상에 알려지면 지금껏 누구도 설명을 못 했어요. 어느 국문학자도 덕에 대한 설명을 못 했고, 박사 교수님, 지금 거기 고대 국문학과 교수님 하셨다는 김영동 교수님도 저보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자기가 국문학과를 나왔고 국문학과 교수를 했고 한데 이 덕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면서 덕에 대해서 이제 부채에 제가 하나 써서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하늘의 전령 고시세 저 책을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 난 내가 이렇게 무식한 줄 몰랐다. 그렇게 실제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게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국문학과 출신의 교수도 결국은 덕에 대해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덕이라고 물어보면 정작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전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천부학의 공능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충분히 말 쓰레기를 일소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다수 글자들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개념을 하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이제 개념을 하고 합니다. 이거를. 자주 안 쓰니까 있잖아요. 자주 안 쓰니까 이게 진짜 이것도 헷갈리고 이 개념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을 개념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개념어들이 나와요. 근데 아까 말했던 덕이라든가 인이라든가 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태까지 아무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인이 뭔데? 그럼 그런 게 있어. 덕을 이야기하면 뭐 그런 게 있어. 그렇게만 설명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그런 게 있어 선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런 게 있어라고만 할 겁니까? 설명해 줘야죠 이제는. 그런데 이 개념어들을 상당히 많은 개념어들을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먼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해를 해야 이 강의가 쉬워지고 이 책이 그냥 그대로 술술 넘어가 해석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8.5까지 지금 상강령 8.5이라는 게 있고 이제 거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첫 번째 경이 나오죠. 대학 첫 번째 장이 경입니다. 경인데 이 경이 뭔지만 설명해드리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성경도 경이라고 하고 불경도 경이라고 하고 도덕경도 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시경, 서경, 예기, 춘추, 역경 이것도 오경이라고 경이라고 합니다. 뭐 천부경이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고 하는데 그 이 경이란 말이 뭐냐면은 똑같은 경이 대학에도 있죠. 대학에 저 경만큼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 저거 고작 세 줄 네 줄 뿐이 안 되잖아요. 그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 저 경전만큼 조경만큼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숱한 사람들이 천부경을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만은 정작 대학에 나와 있는 저 경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경이 뭔지를 설명해 준 사람도 없고. 근데 천부경도 제가 천부경 이야기하면 여러 사람들이 민망할 것 같아서 내 천부경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천부경을 완전히 지금 곡해를 하고 있어요. 천부경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실사자죠. 이 실이 뭐냐 하면은 자, 사사사자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겁니다. 사사사자는 이 사는 뭐냐 하면은 아주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지만은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뭔가가 이만큼 변해져 있는, 바뀌어 있는 그걸 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싹의 큼을 보지를 못해요. 또 우리 아이들의 자람을 보지를 못해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또 아이들의 과오도 잘못됨도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시일이 지나보면은 새싹은 어느 거목이 돼 있고 아이의 작은 악행들이 쌓여서 나중에 보면 악인이 돼 있고 아이도 젖먹이 아이가 어느 쯤 보면 어른이 돼 있고 이렇답니다. 그런 상태를 싸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변화들이 결국은 큰 변화로 만들어진 상태를 싸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두 개가 겹쳐져 있잖아요. 이걸 작을 요자라고 합니다. 작을 요자라고 하는데 뭐가 작다라고 하나 하면은 그 작은 변화들이 만들어내는 큰 변화 자체도 작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실토막을 하나씩 연결해서 긴 실로 만들어내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비 보면 작죠. 근데 인류를 위해서 남겼던 성인들의 족적에 비하면 그거는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낸 변화에 비하면은. 근데 인류가 실로 엮어서 짧은 실로 이렇게 토막실로 엮어서 하나의 긴 실로 만들어낼 듯이 그렇게 작은 것들을 하나로 묶고 마치 이 숱한 그 진흙밭에 찍힌 새 발자국처럼 많은 족적을 남기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람 살 만한 세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분이 아까 말하는 삼성이란 분이에요. 세 분의 성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요거는 오히려 그렇게 사람이 변하거나 나무가 새싹이 거목으로 자라거나 이거 변화는 작다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이분들의 족적에 비하면 작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린 실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은 보면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 물레를 보면은 혹시 삼 알아요? 삼 껍질 뺏기고 해서 그걸 막 해서 하나로 엮는 게 이제 물레 아니에요. 그럼 그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것처럼 인류가 아까 말하는 이 성학이 또는 천부학이 결국은 긴 실처럼 길게 인류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실과 같다는 말이에요. 실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경험, 요거는 뭐냐면은 이 글자는 우리가 경이라는 거 잘 읽죠? 혹시 내가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요거는 뭔 글자인지 아십니까?
우리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드문 우리 운파 선생님 혹시 이거 무슨 글자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런다니까요. 봐요. 이 문자가 아까처럼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의 글씨를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 의미가 확산돼 나가는 게 이 문자 체계예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보면은 이 글자는 초등학교 때 벌써 알고 있다, 배웠다고. 그런데 요 글자를 떼놓고 요 글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요거는 뭐 저 공교할 공자니까, 장인 공자니까 알고, 이건 한일자인 걸 알고, 이 글자는 이제 가면 딱 헷갈리는 거야. 이제 뭔가 이제 딱 받치는 거야. 요거는 내천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재앙제자라고도 하고, 저 산 꼭대기에서 화산 있잖아요. 폭발을 해갖고 용암이 흘러내린 상황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길 따라서 결국은 물길이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길경자예요. 이 글자가. 물길경자인데 지하수경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글자를 보면은 공교함 위에 그 위에 재앙, 그러니까 화산이 이렇게 흘러내린단 말이죠. 그 위에 천재가 계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천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물길경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이 글자를 지으면서 뭔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이 기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반은 공교하다는 말이에요. 거리천지인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천지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란 기반은 굉장히 공교해요. 이거는 얼마든지 화산 폭발이나 그 다음에 지진 같은 걸로 형태가 바뀌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반 위에 이제 물이 이렇게 화산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위에 천재께서 계셨다는 것은 천재의 철학이 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런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지침이 될 만한 가르침이 있다는 말이 이게 물길경자예요. 자, 물길을 보면은 위에서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제각기 길을 만들어서 내려가죠. 우리 인생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인생길에 지침이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지침을 해준다라면 우리가 인생이 나빠지겠습니까? 그걸 설명한 글자가 이게 물길경자입니다. 지하수경자도 되는데, 지하수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물며 바깥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길도 어디로 흘러갈지 분간하기 어려운데, 이 물속, 땅 속으로 흘러가는 지하수는 하물며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사가. 국가 대사는 더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보다가 그 가르침에, 천재의 가르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함정에 안 빠질 수 있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경이라는 말이 결국은 여기 말하는 대학 지도는 하고 나오는 그거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텐데, 대학 지도는 하고 말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천재께서 우리들한테 결국은 삶의 지침을 내려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경이라는 말이에요. 그 경이란 이름이 붙은 글들은 정말 주옥과 같은 글이에요. 그게 성경이 됐건 불경이 됐건 그 다음에 도덕경이 됐건 아까 이야기했던 오경이 됐건 천부경이 됐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놓으면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해서 지침이 되게끔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경전에 대한 올바른 해석 자세고, 우리가 학자들이 배운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정확한 지침이고 방향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제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쓴 책이 세계 정말 한마디로
본이 될 거예요. 누구도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우린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하고요. 한 시간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